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간 별로 좋지 않은 소식 속에서 약세를 좀 보여줬었고 결국에 방향성을 좀 제각각 보여주게 되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만 오르고 또 나머지 또 밀렸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역시 빅스텝 우려 때문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고, 다우가 0.4% 상승,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은 0.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기는 25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일 때까지 금리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금리 제약적인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강력한 고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 강세인데 연준의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도이치뱅크 측은 기준금리 정점을 5에서 5.25였는데 기존에 5.25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월, 5월, 6월 25bp 인상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은 주식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과열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주식들은 지금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소비 지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노랜딩, 즉 이제 무착륙 시나리오죠. 하반기에는 경착륙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이 3월에 3,800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채금리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과 그다음에 경제 모두 어려움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로 금리 더 인상하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급브레이크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만 이제 3월에 50bp 인상은 아직 이르다라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경제 갑자기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빅스텝 우려, 그러니까 50bp 올린 거에 대한 우려의 후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두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50bp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틀째 이게 뉴욕 증시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부 좀 소화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보죠. 오늘 리치먼드 연은 총재 계속해서 50bp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만 25bp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25bp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이제 급격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유연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25bp, 그러니까 50bp 바로 올리기보다는 25bp로 시장 상황 계속 올리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인사의 발언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이 좀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보우먼 연준 이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권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분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안 잡혔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 제약적인 수준, 너무 높은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연준 내부적으로도 싹 다 매파는 아닌 것 같고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3월 FOMC는 25bp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빅스텝에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패드워치 전망을 봤듯이 아직까지 3월에 50bp는 아직 전망이 좀 이른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20%의 소폭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표 좀 보고 결정할 것이지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CME 패드워치 들어와서 보고 있었는데 하루 전에 이제 25bp가 81%에서 79%로 좀 더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50bp 인상은
18%에서 21%로 조금씩 시장에서 살짝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요 증권사들입니다. 어떤 하나의 증권사가 아니라 4개의 증권사에서 이제 금리 최고 지점을 지금보다 더 올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준하고 많이 좀 싸우더만은 이제는 좀 연준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지표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IB들 측의 전망을 믿을 필요도 없고 연준의 얘기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를 얼마만큼 인상을 할지, 즉 최종 금리가 얼마만큼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원재 전문가는 뭐 CPI 때부터 해서 계속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같이 휩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 전에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도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럼 이제 곧 하락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3월 정도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결국에는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소비 같은 게 견조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비는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주식시장 과열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시장 조만간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반기에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서 경착륙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 같은 게 지표가 지금 어떤 지표인가요? 저 S&P 500 차트.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저 정도가 이제 과열 양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너무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도 조금 비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또 JP모건 쪽에서 다른 얘기도 또 하나 나왔었는데, 금리 선물 시장 쪽에서는 연준이 계속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진짜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월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서부터 이제 올해 초 계속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배팅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올해 9월 달서부터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배팅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S&P 500 방금 본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4,000선 포인트에 딱 위치되어 있는데 3월에 3,800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지수보다 요즘 종목에 대한 그런 선택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4,000에서 3,800으로 내려오면 종목한테 미칠 영향력도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는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은 네. 같이 전부 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금리 인하가 올해까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보면은 지수는 그거를 이제 반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이제 원위치까지 좀 되돌려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급브레이크를 연준이 밟을 수 있다. 이게 그 말은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급브레이크 밟는다는 건 갑자기 또 이제 50bp 또 강하게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은 경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0bp 갔다가 25bp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향후의 전망도 그렇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침체 우려 때문에 살살 올리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상승되는지 근거 궁금하네요. 일단 소폭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뭐 네. 근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외국 수급에서 조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환율 시장에서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로 돌아섰지만은 네네. 계속적으로 주식을 그래도 아직 안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도 소폭 순매수했어요. 1,000계약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뭐 그럴 위험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시장 조금 좁은 박스권에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오늘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도 그쵸,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당분간 조금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 있으면 봐야 되군요. 자, 제가 중간 하나 빼먹었는데, 이제 업종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너무 많이 밀렸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3% 올랐는데, 이 부분만 좀 궁금합니다. 유가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개별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 잠시 보시면은요. 네. 저는 유가 이제 더 이상 안 밀린다고 저는 보는 측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70달러가 12월 9일 날 네. 기록했는데 여기잖아요. 여기 이 라인인데. 네. 저는 유가가 조만간에 9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서서히 계속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유가 계속 이제 바닥 다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뭐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테슬라 쪽은 뭐 어제 이제 테슬라만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네. 지금 어제 한 테슬라 보시면은 증설 얘기도 있고요. 뭐 멕시코 공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전날에는 리콜 관련 때문에 이제 뭐 좀 한 5% 정도 빠졌는데 맞아요, 어제는 이제 3% 정도 상승했는데 테슬라도 이제는 상승보다는 서서히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종목 얘기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닝타임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